금융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바로 K은행 리스크관리부의 김태훈 차장입니다. 30년 가까이 대출과 상환, 연체와 조정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고객들의 사연을 직접 마주해온 그가 이번 정부의 연체 탕감 정책을 두고 매우 간단하지만 묵직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연체 탕감? 그 전에 성실 상환자에 대한 보상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이 말이 지금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자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부가 발표한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권 탕감 조정 정책,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총 113만 명에 달하는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최대 16조 4천억 원 규모의 빚을 감면하거나 수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새 출발기금을 통해 연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 같은 정책은 분명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구조적 장치입니다. 질병, 폐업, 가족, 부양 등 갑작스러운 인생의 굴곡 속에서 신용을 잃은 분들에게는 마지막 구명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분노와 허탈감도 공존합니다. 저희 은행 창구에선 요즘 유독 이런 푸념을 자주 듣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연체할 걸 그랬어요. 세금으로 남의 빚을 갚아주는 거잖아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대다수의 서민들, 특히 저신용자일수록 더한 고통을 감내해온 이들은 이 정책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빚을 갚은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라는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선 어차피 언젠가 탕감될 빚이라면 애초에 리스크 계산부터 다르게 했어야 하지 않나는 말이 나옵니다. 도덕적 해이? 신중한 선별이 먼저입니다. 금융당국은 말합니다. 이번 조치는 파산 수준의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이다. 누구든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회 통합 차원에서 이해를 구한다. 그러나 문제는 선별의 기준이 무엇이냐입니다. 연체가 고의인지, 구조적 실패인지, 단순한 소비 과잉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실제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남용될 경우 상환, 도덕성 붕괴와 신용질서 왜곡이라는 뒷감당은 결국 전체 금융 시스템이 떠안게 됩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취약차주는 2022년 178만 명, 2024년 1분기 188만 명으로 증가,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는 2023년 기준 42만 7천 명, 연체율 11.26%, 이처럼 수치상으로도 위기 징후는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채무조정은 단순 탕감에 그칠 게 아니라 근본적 금융 접근성 개선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왜 빠졌는가? 이번 정책에서 빠진 가장 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빚을 갚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정 기준 이상 상환자에게는 신용등급 우대, 세제 혜택, 금융상품 금리 우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공정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책은 빚을 갚지 않은 사람만 구제받는 구조로 왜곡되어 제2의 연체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태훈 차장의 제언은 이렇습니다. 1. 장기 연체자 구제는 필요하다. 단, 철저한 심사 기준과 부정 수급 방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필수다. 도덕적 해이 방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다. 3. 사후관리 강화 및 금융교육, 그리고 소상공인 대상 창업 실패 대응 프로그램은 중장기적 필수 과제다. 빚을 진 사람만 구제받고 갚은 사람은 손해보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정부도 성실한 국민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